이제는 정말 말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 끝났습니다. 아직도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 뽑으면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린 수십 년을 속았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에, 서민의 삶을 챙긴다는 공약에, 정작 당선만 되면 그들은 국민을 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선거가 끝나면요? 표 계산, 이미지 관리, 여론 통제에 필요한 숫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한다고요? 누가 놀랍답니까?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밥줄입니다. 국민은 그들이 올라타는 발판이고 권력을 잡으면 우선 챙기는 건 내 사람입니다. 시장에 와서 떡볶이 먹는 장면, 버스 타고 노인들과 악수하는 장면, 사진은 그렇게 찍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은 거기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 앞에 줄을 서고 약값 걱정에 밤잠 설쳐도 그들은 호텔에서 조찬 회의를 하고 노후 정책은 숫자 조정만으로 끝냅니다. 정치가 더럽다고요?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을 뽑았고 우리가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투표만 하고 손을 놨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서민의 삶을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탄핵? 그건 고장난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이 고장난 정치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제야 말합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정치, 그만 속고, 그만 당하고, 그만 두 손 놓고 있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이미지 좋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대통령, 감정 자극하는 유세꾼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아닌 삶을 보는 사람, 시뮬레이션이 아닌 국민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골라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박정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세상을 누구보다 깊이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꼭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쟤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는구나. 탄핵 정국이니 뭐니 복잡한 말 붙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에요. 국민이 정말 힘들어서? 민생이 무너져서?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흔들리니 서로 먼저 자리 잡겠다고 물고 뜯는 겁니다. 국민요? 그건 뉴스에 넣는 배경화면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인 문제, 청년 실업, 출산율, 주거, 물가. 어느 하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바뀐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위기란 단어를 국민에게만 씁니다. 자기들은 위기 때 더 큰 권력을 만들고 국민은 위기 때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이 나라에선 위기를 국민이 맞고 성과는 정치인이 챙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도 이번엔 좀 낫겠지. 그 말만 되뇌다가 또다시 실망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다음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나라의 주인은 뭘 느끼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다만 그 작동 대상이 국민이 아닐 뿐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세계 속에서 너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국민은 장식품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우리가 한 번도 끝까지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농락했을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었단 걸 뒤늦게 깨닫고도 다들 그런 거지 하며 넘겼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민생, 경제, 복지 외치지만 막상 자리만 잡으면 그 입은 곧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참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똑같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젠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행하는 정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책임지는 정치를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등을 돌리면 정치는 더 오만해집니다. 하지만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눈빛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말 몇 번이나 들으셨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제는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 기준을 마음속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이 영상에서 시작됐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통령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대통령을 보고도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를 기회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제가 원하는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국민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뭘 잘못하면 국민이 등을 돌릴 거라는 걸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진심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언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면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대통령 말입니다. 둘째, 자기 이익보다 국민의 손실을 먼저 보는 사람. 요즘 정치인들, 다들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 공천,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국민은 그 뒤에 따라오는 뒷전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국민의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셋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공직자, 국회의원, 관료 전부가 같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를 감추려는 구조가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솔직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넷째, 국민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임기 내내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거 유세 때는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어깨도 두드리고 악수도 하던 사람들이 임기 들어가면 벽 하나 세우고 국민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진짜 대통령은 카메라가 없을 때도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장 말고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길에서 노인 한 명 만나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민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국민의 삶을 알 수 있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꿈만 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언젠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 국민이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이 기준을 바꾸고 감정보다 진심을 선택하고 이미지보다 실천을 선택하면 정치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뽑은 건 우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도 우리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정치인에게만 변화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도 될까? 카메라 앞에서 잘 웃는 사람이 진짜 국민 앞에서도 그럴까? 내가 기대한 변화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가능한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진짜로 국민의 고통을 아는 사람, 국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는 사람을 우리가 똑바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국민은 투표로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 후에도 감시하고 요구하고 판단해야 정치가 국민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왜 정치가 변하지 않았냐고요? 그건 우리가 투표만 하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침묵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준을 갖고 똑바로 바라본다면 그 누구라도 국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표만 던지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표를 던지고 끝까지 지켜보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정치는 국민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를 너무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뉴스 속,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정치는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정당한 분노마저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지적하고 요구해야 정치도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안 바뀌잖아. 누굴 뽑아도 결국 똑같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치가 우리를 실망시켜서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강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뽑아놓고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손을 놓은 순간 정치인은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의 룰을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은 다시 다음 선거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 보느라 힘들다. 그 말을 입 밖에 낼 정도로 우리가 말 많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정책을 따져보고 말 바뀌면 물어보고 거짓말엔 책임을 요구하고 그게 진짜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투표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생각할 권리, 감시할 권리, 그리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제대로 써야만 정치도 국민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그 대답이 분명해지면 정치인들도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면 그게 바로 국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기준을 만들 때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그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건 국민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 다 똑같아. 어차피 뽑아도 또 실망이지. 그 말이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이 기대를 접으면 정치는 감시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은 더 무례해집니다. 더 뻔뻔해지고 더 오만해집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그건 이미 국민 없는 정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뽑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말뿐인 공약에는 검증을 요구하고 정책 하나하나에 의견을 달고 댓글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투표 이후부터가 진짜입니다. 대통령을 뽑고 나면 끝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 사람의 공약은 실행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말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 앞에서 했던 그 태도, 지금도 유지되는가? 우리는 언론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판단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보는 눈, 말보다는 일의 결과를 보는 눈, 자기 사람 챙기기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시선을 보는 눈, 그 기준이 분명하면 정치는 그 기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봤자, 그래봤자 별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정치란 결국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바로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음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까지 본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직접 정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봤자 뭐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린 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정치인은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기록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상 속에서 적어두면 좋습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이 줄었는지, 연금 개편안이 나왔는지, 나와 내 이웃의 삶이 그 정치의 결과로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은 분노보다 강합니다. 셋째, 대화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정치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꺼내야 합니다. 그 얘기 하지 말자. 싸움 나니까 조용히 하자. 우리가 피하면 정치는 계속 조용히 국민 없는 곳에서만 움직입니다. 민주주의는 말 많은 국민, 이 많은 사회에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고개 숙이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면 정치인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제서야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말의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라보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가? 그 답은 정치인이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 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정치는 더 깊은 자기들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우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국민과 눈을 맞추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치를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정치가 바뀔 리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정치를 진짜로 움직이게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정치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만큼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부탁드립니다. 좌파냐 우파냐 편을 나누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이면 정치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